반갑습니다. 종코노믹의 종쌤입니다. 오늘은요, 채권에 대해서 경제학 이론적인 게 아니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투혼사 강의는 안 해주시냐고 댓글을 다셨는데, 자, 뭐 전문가도 아니어서 강의를 막 하기는 좀 그렇지만, 또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말을 좀 올려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자, 채권이란 결국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뭐 그런 개념인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받으면 대출이라고 하는 거고, 어떤 회사가 뭔가를 발행해서 이렇게 빌려오는 거를 채권이라고 하는 거고, 국가가 발행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회사가 발행하면 회사채, 국가가 발행하면 뭐 국공채, 국채, 뭐 은행이 발행하면 금융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건설업자가 매입해야 되는 채권은 뭐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채권은 그런 발행 주체가 누군지에 따라, 돈을 빌리는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이름이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을 이제 발행하고 돈을 빌려왔을 때 돈을 빌려간 회사, 국가 등등을 채무자, 돈을 빌려준 저 같은 사람을 채권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돈을 빌려갔을 때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단리, 복리, 할인이라고 돼 있죠. 일단 이거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단리는 일정 기간 생기는 이자가 일정해요. 조금 이따 더 설명해 드릴게요.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요. 할인은 애초에 이자를 생각해서 이자를 떼고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줄 때 뭐 이자가 몇 번 나가면 그래, 그럼 85만 원 빌려줄 테니까 나중에 100만 원으로 갚어, 뭐 이런 게 이제 할인채가 되는 거죠. 할인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자, 이와 관련해서 복리채, 할인채, 이표채, 거치분할 상환 채권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우선 이제 이걸 다 이해하려면 채권이라는 거의 어떤 구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채권이라는 것에는 액면 금액 이런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자 계산할 때 원금이에요. 이 액면 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가지고 이자가 얼마인지를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표면 이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5%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액면 금액 곱하기 표면 이자율, 이만큼이 기간마다 발생하는 이자가 되겠죠.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게. 됐죠? 그만큼의 이자가 발생한다. 자, 그리고 만기라는 건 말 그대로 원금까지 그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돌려줘야, 만기가 3년이면 3년 후에는 원금에다 이자 쳐가지고 돌려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채권의 현재 가격을 계산할 때는 만기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기에 어느 정도 수익을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겠죠. 요건 제가 나중에 더 채권 계산할 때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됐죠?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의 이자가 생겼어요. 1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5만 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 액면 금액이 100만 원이고 표면 이자율이 5%라고 해볼게요. 만 원이라고 돼 있네. 100만 원인데 이렇게 100만 원에 5%면 1년에 5%, 그 5만 원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럼 그때 예를 들어 연 이자율을 5%라고 하면 다음에 이자를 만들 때는 이제 105만 원이 되겠죠. 즉 1년 지나면 100만 원에다가 플러스 이자 5만 원 해서
105만 원이 돼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105만 원이 됐을 때 그 다음 해에는요. 105만 원에다가 5%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액면 금액만 가지고 이자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액면 금액에 생긴 이자까지를 더해서 이제 그게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금에다가 또 5% 이자를 또 붙이는 거고. 그럼 또 이제 105만 원에다가 5%가 됐고 그걸 더한 만큼이 또 원금이 되는 거고 거기다가 5%를 또 갖다 붙여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 이런 게 복리예요. 됐죠? 그 생긴 이자에다가 계속 그렇게 곱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게 다 복리 방식입니다. 100만 원 예금을 해두고 뭐 이자율이 3%면 3%씩 3만 원씩만 계속 꽂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3만 원, 그 다음에는 103만 원에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 이걸 쉽게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복리를 쉽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자 금액을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잘 보시면 이것도 이제 몰랐던 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자가 5%라고 하면 0.01, 100분의 1이, 그러니까 1%가 100분의 1이거든요. 5%니까 100분의 5, 0.05겠죠.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수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원금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이러면 이제 이자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복리를 계속 활용하는. 그럼 다음해에는 이렇게 되겠죠. 100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에다가 또 1 플러스 이자율, 이자라고 수익률이라고 할게요. 표면 이자율, 그치, 이자율이라고 할게요. 이자율.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 몇 승, 2년이면은 101 플러스 이자율의 2승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는 101 플러스 이자율의 3승 3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리는 계속 저기다가 붙여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1년차, 2년차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3년차 이런 식으로 생긴 이자에다가 계속 그 곱해가지고 불어나게 되는 게 복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몰랐던 분들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복리를 활용하는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요 국민주택 채권, 지역개발 공채, 금융채 뭐 이런 게 돼 있죠. 전부 다 보시면 이거는 건설업자, 이거는 은행 발행하는 뭐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랑 다르게 달리란 무엇이냐? 달리란 이자에다가 또 이자를 붙여서 키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표면 금액 곱하기 이자를 정한 이자만 주는 거예요. 보통 단기 금융상품에 적합하고 그러니까 100만 원에 5%면 5만 원 이자를 생기죠? 그럼 105만 원 곱하기 1.05가 아니라 다시 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일정한 이자를 만드는 게 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복리와 달리가 이런 개념이다. 그 중에서 할인채라는 게 있어요. 이 할인채라는 게 뭐냐면 이 발생하는 이자들 계산을 해요. 만기까지. 그 다음에 원금에서 이 이자들을 빼요. 그리고 뺀 금액만큼을 빌려줍니다. 그럼 만기에는 그냥 원금으로 갚게 되는 거죠. 이건 또 뭔 소리냐? 이제 위에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액면가가 100만 원, 표면 이자율이 5%, 만기가 3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3년 동안
5만 원 곱하기 3년이라는 15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달리로 계산이 된 거죠. 복리 계산으로 되지 않고 달리 계산이 된 겁니다. 5만 원 곱하기 3년 15만 원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채권을 살 때 85만 원에 어차피 내가 5만 원씩 3번 주면은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85만 원 줄 테니까 5만 원씩 3번 주는 거라고 치고 만기에 100만 원으로 갚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먼저 떼는 선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만기가 얼마 안 남은 이런 채권들은 사실 할인해서 받나 뭐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할인채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자를 받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때. 그게 이제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할인채. 이표채가 이제 보통 우리가 채권 투자를 하면 가장 많이 보게 될 것. 예를 들어 국채 같은 데 투자하는 거거든요. 됐죠? 이런 거예요. 국채, 회사채. 그러면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이자를 시기별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채권들은 중간중간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그냥 만기에 이자 다 합친 걸로 주면 돼요. 특히 복리 같은 거는 생긴 이자가 재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자가 계속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표채는 예를 들어 100만 원에 5%라고 하면 100만 원에 액면가 100만 원에 표면금리 5%라고 하면 발생하는 5만 원의 이자를 시기에 한 번씩 제공하는 거죠. 주는 겁니다. 돈을 받은 뭐 그 사람이 채권자가 선택하는 거죠. 뭐 재투자를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게 이제 이표채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발생하는 이자를 시기마다 제공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기마다 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 있냐면 연 단위가 있어요. 이건 1년에 한 번 받는 거고 또 3개월 단위도 있어요. 또 6개월 단위도 있고 월 단위도 요즘 있긴 한데 6개월 단위도 있고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발생한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표채. 약간 달리의 형식이에요. 왜냐면 5만 원이 발생하는 이자를 계속 지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달리의 형식이냐면 예를 들어 100만 원에 5만 원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 5만 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럼 다시 100만 원 되는 거죠. 그럼 다음에 다시 또 5% 하면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자를 생길 때마다 지급하다 보니 다시 원금은 100만 원 되는 거고 또 5만 원 생기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계산 자체가 달리 형식일 수밖에 없다.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은행에 대출을 받아요. 이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있거든요. 이제 보통 만기 일시상환 대출들이 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자를 계속 발생하는 걸 지급하는 거죠. 그럼 다시 원금만 남고 또 이자 발생 지급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이제 이표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국채나 회사채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발생한 시기에 이자를 지급해 주면 돼요. 그럼 다시 원금만 남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게 이제 1년 단위,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있고 국고채는 6개월, 회사채는 보통 3개월이래요. 거치 분할 상할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일정 기간 이자만 지급하는 겁니다. 이표채처럼. 근데 그 이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해서 상환하는 제도예요. 실제로 우리가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도 거치가 있습니다. 거치형이래요. 거치형은 한 6개월 동안은 이자만 내는 거고 한 7개월부터는 이자 원금을 같이 갚는 거죠. 이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채권이란 결국 우리가 돈 빌려주고 받고 하는 개념이고
그 이자가 발생하고 지급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뭐 달리 복리, 할인. 복리는 생기는 이자에다가 이자를 또 붙이는 개념. 달리는 원래 정했던 금액에서 이자만 일정하게 붙이는 거. 할인은 그 이자를 받기도 좀 그러니까 그냥 받을 만큼의 이자를 깎아서 애초에 빌려주는 거. 그리고 만기에는 원금으로 받는 거. 이게 할인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복리를 계산하는 방법. 이제 이게 학교 수학할 때 많이 이런 거 하거든요. 할인 가치 계산 이런 거 한다고 하면서. 이게 이제 복리 계산하는 법이고, 달리는 요 밑에 이제 할인채 같은 것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잘 봐두시면 되고, 이 표체는 말 그대로 우리 대출로 치면 만기 상환, 만기 일시 상환. 그래서 이자를 계속 생길 때마다 지급하는 게 이 표체. 그리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에는 연 단위도 있고 3개월 단위도 있고 6개월 단위도 있다. 거치 분할 상환채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 표체처럼 이자만 지급하는 거고 나중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분할 상환하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채권의 일단 종류가 되겠고요. 뭐 시간이 되면 제가 그걸 계산하는 구체적인 계산식까지도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은 하는데, 일단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추천도 좀 많이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 그냥 비구독자신 분들이 많던데 구독한다고 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 종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